그 저는 이렇게 서울시에서 또 이런 50 플러스라는 그 말 자체 뉘앙스도 너무 좋아요. 그냥 시니어 뭐 중년층, 장년층 막 이런 거보다 누가 이렇게 신선한 그 50 플러스라는 걸 개발했을까 신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함께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스타트로 노원 50 플러스에서 제가 개업식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영광이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주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최고의 패션 멘토를 외친답니다. 그러면 배우시는 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의 수강생이 되시겠죠. 그죠? 자존감을 많이 올려드리려고 항상 이렇게 외치고 다닌답니다. 아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이 무엇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거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강의하기 전에 항상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할 것을 먼저 알려드려요. 그래야지 듣다가 너무 지루하면 아 저게 몇 분 남았구나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딘가를 가거나 뭐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그 뭐 영어로 하니까 뭐 별로 대단한 것 같이 이러지만 사실 항상 우리는 외출 준비를 하고 항상 어딘가를 갈 때 사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서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나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무슨 뭐 이게 매개체에서 다루는 이미지 메이킹은 주로 청년층 또는 뭐 거의 한 40대 이전이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전혀 50 플러스를 위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안 되겠다. 이게 그 50 플러스 이상일 때에 지금 너무나 그 사회적인 판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인구도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50이 넘고 퇴직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자부자 틀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전에 못했던 걸 오히려 더 해보고 싶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연예인방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스타일리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 우리 생활할 때도 즐겁게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팔을 걷어붙였어요. 일단 제가 최고의 패션 멘토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제 그냥 디자인 한다거나 뭐 이렇게 스타일리스트나 뭐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원래가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기술도 있고 그런 어떤 제작과 그 보통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강의도 많이 했지만 강의도 항상 꾸준히 했지만 뮤지컬이나 어떤 이런 극단 이런 데서 많이 요청을 해서 꾸준히 그런 의상을 많이 하다 보니 창작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 연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저를 어떻게 보면 훈련시켰어요. 주변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에 오다 보니 거의 이런 계통에서 35년 이상 예, 그리고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만 딱 한 게 거의 한 18년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뭐 5년이면 유행이 바뀌고 이런 요즘에 그런 트렌드가 여러 바퀴 돌아갔겠죠. 그죠? 그것을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서 제가 보겠죠. 그런 걸 제작하고 만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어바웃으로 여러분 올해는 뭐가 유행입니다. 이런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싫어했어요. 아무 무책임하게 뭐가 유행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전부 자꾸 사라는 얘기야? 뭐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열린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학기에 그런 교육을 목표로 해서 맛배기 강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 모든 걸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열린 교육에서 제가 그 하고자 하는 거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입문을 하면서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8주나 뭐 12주밖에 안 되잖아요. 시간도 뭐 2시간 이렇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런 어떤 실루엣을 살짝 공부하고 열심히 할 거 없어요. 그냥 살짝 공부하고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실제 그 나중에는 그 자기가 옷만 잘 차리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느끼셨어요? 굉장히 옷은 멋지게 차려입으셨는데 갑자기 딱 일어나서 걸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그죠? 그러면 아, 저분은 참 멋쟁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만 조금 좋으면 좋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게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점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회 초년생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될까봐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냥 이런 말이 있죠. 뭐 50 이후 40 이후는 얼굴이다.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그 얼굴에. 그거를 본인이 꼭 책임져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이 즐겁게만 살도록 주변의 환경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뭐 어떤 그 재물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또 성격이 또 뭐 이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컨트롤을 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와서 이런 자꾸 강의도 듣고 이렇게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런 열린 교육 이런 거를 위해서 맛배기로 드리는 거니까 오늘 많은 걸 가져가시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래도 뭐라도 건져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루엣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 자기한테 어떤 컬러가 잘 어울리는지 아세요? 확신할 수 있어요? 대충 알죠? 그냥 아유, 나는 그냥 블랙이고 뭐 나는 핑크고 뭐 이 정도지 그 외에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 유인물 준비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자기 컬러를 찾아서, 자, 이거 제가 제작한 거 이제 특허 낼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대봤을 때와 너무 다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컬러, 그래도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순전히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그 미용하는 곳 있죠. 미용실이나 뭐 이런 데 보니까 비싼 미용실이요. 그런 데는 컴퓨터에 얼굴을 딱 들이대고 막 이 스타일 저 스타일, 그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근데 왜 의상은 저런 게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유럽에서 그런 저와 비슷한 이런 거를 수업을 하는 장면이 있어서 보니까 이따만한 천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앉아서 우아하게 대보는 요거를 한번 제가 제작해 봤어요. 그래서 조별로 하나씩 나눠드려서 요걸 찾고, 그리고 우리 깔맞춤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깔맞춤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색 그냥 아래 위로 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똑같은 색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톤의 주변에 색이 요만큼 존재하니까 요런 색까지 합해서 깔맞춤이라 한다. 그런 걸 위해서 자기 노트에 붙이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한번 재미있게 해볼까 하고 준비를 했어요.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도대체 이거 뭐 소꿉놀이도 아니고 뭐야 이거 막 이러시는 분도 있을 모르지만 집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많이 스크립트를 준비 안 했어요. 우리가 뭐 이론 강의를 막 하러 막 그런 거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러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아, 이런 거는 내가 몰랐구나, 이런 게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댁이 여기서 가까우세요? 다? 가까우세요? 저는 사실은 그 50 플러스 스타일 이런 제목 이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안 모일까봐 저희 또 이렇게 시니어 모델 분들이 이렇게 있는 분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모이면 전화해서 빨리들 신청해 이러려고 했더니 30명 가까이 모였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따가도 또 한번 얘기할 텐데, 우리는 이런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을 오늘 시작에 불과하고요.
있다 보시면은 너무나 우리 층이죠. 시니어 모델이 많이 나오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사실 청년층의 모델들 옷을 많이 해줘서 시니어 모델은 뭐 그닥 그렇게까지 뭐 성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세종대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제 의상을 입겠다는 시니어 모델분들한테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너무너무 열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모델하고 섞여서 절대 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워킹 연습을 우리 생각에는 몇십만 원 주고 워킹 연습하러 간다고?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 일반인 하시죠? 그죠? 저는 이제 많이 봐서 자세가 고다지고 뭐 이런 거 좋은 거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모든 면이 좋아지니까 어때요? 내면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그만큼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밝게 할 수가 있겠죠. 예, 요새 너무 우울한 일도 너무 많죠. 그죠? 근데 그게 자기 해소를 너무 못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꼭 어떤 해소라는 것보다 자기를 위한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남자분들이 오늘 세 분이라고 들었는데 한 분밖에 안 오셨네. 참. 그래서 남성분들 스타일도 여기 들어있어요. 기다리세요. 네. 여자분들이 훨씬 많으시니까 압도적으로. 여자분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오늘의 나의 스타일은 어때?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죠. 앉자마자. 이제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귀하신 분을. 좋은데 앉으세요. 네. 사인하고 오셨나요? 네. 아주 환영합니다. 청일점밖에 없으셔가지고 괴로워하셨는데. 여자분들은 거의 앉으면 할 일이 있건 없건, 직장이 있건 없건, 조금이라도 친하면 시댁 얘기, 집에서 일어난 얘기, 그 이야기가 기분이 안 좋았으면 묻어두고 나와서 좋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꼭 이어가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기 전부터. 나이가 뭐 20, 30대라도 벌써 결혼만 했다 하면 벌써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될까? 그러면 결혼을 해가지고서 뭐가 달라져요? 나를 위하는 시간이 적어지거나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평불만이 돼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게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엄청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시니어 모델분들 활동하는 걸 보고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저하고 동갑인 분이 막 그냥 날씬하시고 그냥 기운이 차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로 갈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갑자기 기가 죽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세계구나. 제가 젊은 친구들만 이렇게 옷을 입혀주다 보니까 너무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8월 29일이면 조금 또 젊은 친구들 입히는 큰 패션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포커스를 잡고 항상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를 조금씩 다 업그레이드 점점 더 해서 전국에 계시는 서울이 아니어도 이런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라도 알려드리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저와 같이 그런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실 분들을 훈련도 시키고 시켜드리고 그러려고 맘먹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학교 강의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30대 이상 된 제자들은 여자인 경우 항상 조금 있으면 눈이 어두워서 바느질 못한다. 응? 여자여서 좋은 점은 평생교육센터나 문화센터 이런데 얼마든지 강의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공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걸 보고 좀 공부를 해라. 지금 금방 이거 하고 걷어치우고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이런 걸 항상 제가 주입을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강사도 굉장히 많이 길러냈어요. 현재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개발해가지고 더 재미있게
돈을 많이 벌진 않아요. 그런 강사가. 근데 아주 즐겁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취지를 제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사실 이미지라는 걸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여러 삶의 이미지예요. 사실은 그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제가 곁들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제 이런 것을 알아보고자 왔지만 그 외에 특별히 나는 이런 취미가 있다, 이런 뭐 뭔가를 배우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있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배열한 이유는 조별로 이렇게 한번 역적 모의를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놀란 것이 연극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연극을 연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습해서 실제 여기 계신 분이, 그죠? 다른 데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말 좋은 이런 누가 또 지도하고 이럴까 되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지금부터 한 6년 전인가? 저도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걸 한 가지라도 해야지, 너무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만 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사실은 저는 패션은 제가 좋아서 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거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나 어디 유학을 가든지 어디 뭘 해, 딴 거를 한다는 어떤 통로로 생각했지, 제가 좋아해서 막 한다고 생각을 안 한 거야, 항상.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죠. 언제나 이거 뭐 할까? 막 이런 생각. 근데 어느 날인가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게 아주 나쁜 일로 안 좋은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쇼윈도에 이렇게 백화점 새로운 걸 보고 갑자기 저게 뭐야? 저거 어떤 패턴으로 한 거야? 재단이 막 이러면서 제가 들여다보는 저 자신을 보고, 아, 내가 좋아해서 하고 있었구나, 여태까지.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이런 쪽의 일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달퍼요. 제가 그 공무원처럼 딱딱 이런 시간 관리를 할 수 없는 직업이거든요. 아무리 교사도 그래요.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패션 계통 학교는 행사가 많잖아요. 무슨 패션쇼다, 발표회다, 전시회다. 그리고 가만히 그냥 땡 하면 가고 이러면은 잘리겠죠, 금방.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제가 하나 선택한 게 그 뮤지컬 단원으로 이제 지원을 했어요. 인터넷을 보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고, 직장인에 뭐 의사도 있고 그 유명 학원의 강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OT 오리엔테이션을 한 날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와 그 다음에 그 전 세대와 그 나이 차이가 15년 이상 벌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15년이 뭐 18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경로당이 온 거죠, 갑자기. 근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그게 몰두해서 거기서 훈련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근데 그들도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대해주지만 속으로는, 아, 저번 또 못 외우면 어떡하지? 저 따라 못하면 어떡하지? 분명히 속으로 걱정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막이 오르는 경험을 서너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게, 아, 너무 내가 늦게 시작했구나. 그들과 어울리기에는. 그러면 저와 어울리는 사람과 이거를 만들면 되지 않나. 왜 구태 어울리지 않는 데 가서 괜히 찬밥 신세가 될 게 뭐가 있나.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KBS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동아구연대 그런 데서도 전국에 1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막 그런 어떤 연예인 감정 그런 게 있는데, 집에 가면 코미디언처럼 해요. 저 우리 신랑 앞에서 싸이 춤도 추고 막 그래요. 근데 밖에 나와서 그러면 드디어 맛이 갔군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재미있게 밖에서도 하려면 그 사람이, 아, 뭔가 저 사람은 연극단원이라서 저래, 저 사람은 배우라서 저래, 뭐 이런 꼬리가 붙으면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강의하던 사람이 저 사람 미쳤나 봐, 왜 저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뮤지컬이나 이런 거 하자고 역적 모의를 단단히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연극반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치유하고 이러는데도 많이 이용한다는 거 아시죠? 그 연극이. 근데 정말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한번 관람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야, 좀 지루하셨죠? 선우가? 자, 그 다음에 저는 기본 코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 Who am I 이렇게 썼지만 이거 저기 인문학 강의에서 이렇게 한 거 보고 따라서 해봤어요. 근데 인문학 강의는 아니죠. 나를 찾는 거, 나의 스타일을 찾는다는 뜻으로 한번 이렇게 흉내를 내봤어요. 그리고 스트릿 패션쇼는 그 여러분들이 입고 오신 그대로 그 전문 모델 교육을 받으신 분이 오셔서 그 여러분과 같은 동년배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한번 시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아주 1분 내로 이렇게 걷는 게 건강에 좋고 반듯해집니다. 요거를 알려드리고 그분의 뒤를 이어서 스퀘어로 한 바퀴 돌고 워킹을 해보고 마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괜찮죠? 네. 그래도 난 그거 정말 싫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네. 좋아야 돼요. 그 나쁜 건 안 하셔도 돼요. 아, 지금 오셨나요? 네. 네, 잘 오셨어요. 아, 일단 지금 들어오셔서 저의 잔소리를 안 들으셔서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하나씩 이제 나눠 드릴 거고 요거를 할 때 붙여서 하고 나머지 유인물은 집에 가서 읽어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자, 우리 그 의상을 얘기할 때는 보통 디자인, 뭐야, 색깔이 뭐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실루엣, 그러니까 디자인 이전의 실루엣이에요. 실루엣은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의 안에가 안 보인다 생각하고 아웃라인 겉에 모양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아무리 화려한 걸 막 이렇게 했어도 이 실루엣이 이상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한 뭘 뻗쳐 입은 것 같은 게 전혀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실제 제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루엣이 첫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이 뭘까요? 컬러가 왜냐하면 디자인이야 뭐 그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 골라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색상이 자기는 굉장히 좋아해. 근데 자기한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어떤 그 자리에 가야 돼. 근데 그 맞지도 않는 색을 너무 좋아한다고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안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중요한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루엣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바지를 입고 지금 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준비물을 혹시 준비하는 것에 그걸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부 안 읽어보셨어요? 준비물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옷, 자신 있는 옷을 챙겨 입고 오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보면서 아, 저 차림이 제일 중요하시, 자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자꾸 구워보고 있었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라스트로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워킹을 하면 달라지잖아요. 기분이 걸어보면. 그래서 그 기분을 한번 만끽해 보시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수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교재가 스타일이에요. 차림새. 그죠? 그러면 반대로 정말 내가 싫어하는 옷이 있어. 근데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요? 이러면서 그걸 입고 와서 보여도 되겠죠. 그죠?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는 사실
그 스타일을 이렇게 붙이면서 자기 스타일이 내가 어떤 게 어울리는지 그런 걸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알파. 저의 특기를 살려서 업사이클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있네요. 있죠? 준비물에 가장 아유, 방에 장착하고 세상에. 그걸 못 봤네. 죄송합니다. 저 사무실에 가 따질 뻔했네요, 제가. 그 리사이클, 업사이클링 영어로 하니까 그렇지만 수선. 근데 업사이클은 이 수선은 어디에 뭐 크고 작고 줄이는 개념 이런 개념이잖아요. 고치는 개념. 근데 업사이클링은 뭐예요? 완전히 다른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느질을 여기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오래된 옷. 근데 너무 새 거고 원단도 너무 좋아. 근데 이걸 뭘 어떻게 해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런 의상들을 준비해 오려고 그랬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 이거를 입어보고 이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약을 하고. 그럼 간단하게 좀 몸을 좀 많이 사용하는 용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여자들은 뭘 입으면 시원해요? 원피스 입으면 시원하죠. 그죠? 그러면 블라우스에다 천만 이렇게 반만 갖다 대면 원피스가 되겠죠. 예. 실제로 그게 블라우스, 티셔츠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 실루엣은 이미 나한테 맞는 걸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뭐 보탠다면 티셔츠 같으면 칼라를 붙인다든지 어떻게 붙여요? 실직난 옷에서 뜯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가서 레이스를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업사이클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제일 쉬운 얘기고 이제 만약에 우리 안 하던 모임을 한다네. 부부 모임을. 근데 드레스 코드가 이거 뭐 레드나 블랙 있긴 있는데 답답한 원피스밖에 없어. 근데 드레스처럼 제대로 차리고 와라.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드레스 가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드레스 가게를 자주 드나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게 우아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죠. 그 무슨 행사를 맨날 하는 사람 아니면 없죠. 그리고 행사 때문에 가는 곳도 그냥 한복이나 뭐 개량 한복이나 정말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게 없죠. 그 미스나 결혼할 사람을 위한 것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떤 걸로 변화를 주면 좋을까요? 아주 이거는 가장 쉬운 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 스타일이 자꾸 돌아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A라인이든지 뭐 옛날에 지금도 그러시지만 자기의 허리 사이즈와 상관없이 허리를 조르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졸라지지 않아요. 근데 굿헤어 벨트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입었던 옷은 진짜로 이렇게 슬림한 옷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걔는 얼마든지 조금 내리면 입을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이 있는 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 상체를 오프숄더 할 수 있게 이렇게 오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명끈 같은 걸 한다든지 얼마든지 레이스를 붙인다든지 훌륭한 칵테일 드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즐거운 그리고 그런 드레스는 평소에도 입고 다녀도 되죠. 그죠? 그 여자분들 이렇게 모임하고 이럴 때 꼭 이렇게 부부 동반이 아니어도 우리 예쁜 옷들 입고 모이자 오늘은 뭐 이렇게 코드가 오늘은 스커트다. 스커트 종류다. 이런 거. 그냥 입만 가지고 와서 맛있는 것만 먹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 코드를 가지고 모인다면 훨씬 생활이 즐겁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업사이클링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전문적인 재봉 기술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도 돼요. 요즘에 뭐가 잘 나왔냐면요. 그 양면 테이프 아시죠? 그게 이런 고온형 양면 테이프 말고 섬유용이 나와 있어요. 정말 매미날개 같은 거 착 붙이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양복이나 고급 심지를 사용하던 옷도 점차 기성복에 그걸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잘못 박아가지고 삐뚤삐뚤한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용구나 도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느질을 물론 하실 줄 아시는 분은 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간단한 부분은
수선 전문을 하는 곳에 맡겨도 되고 내가 꼭 바느질을 안 해도 그런 부분을 구석구석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왜 그래요? 사 입으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궁상을 떨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의 생각은 그래요. 서양 의복이 들어온 지 우리나라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서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옷을 사들인 거예요. 이게 어울릴까 저게 어울릴까. 지금은 사실은 다 어느 집이나 포화 상태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추려서 버릴까 이러지 않아요? 그죠? 예, 이럴 때는 무조건 버리는 것보다 완전하게 새로 사 입는 건 정말로 새로운 걸 사 입고 그럴 땐 업사이클링 하는 쪽을 연구해서 그걸로 패션쇼 해도 돼요. 그런 걸로 일부러 그 학생들 대회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런 아이디어보다도 이걸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수업도 만약 열린 교육에 하게 되면 같이 함께 하는 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바웃으로 스타일을 가리키는 사람과 저는 기술적으로 하니까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그죠? 네, 좀 더 자기한테 맞는. 우리 남성분들은 지금 양복을 입고 오셨나요? 덥지 않으세요? 안 덥습니다. 아, 그래요. 더우시면 벗으셔도 돼요. 선생님의 예의를 갖춰주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앞에 계신 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얇은 양복이라고 제가 보고 있을게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그 투머치 패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든지 이렇게 좀 더 많이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요새는 그 막 예전에 이 레이어드 뭐 이런 표현을 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많이 이렇게 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위에 앉아 계신 분, 나 그 난방이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 패셔너블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난방이 하나만 있으실 리가 없죠. 단색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체크무늬, 뭐 도트무늬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쪽은 체크를 뜯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유니크로든지 어디서든지 뭐 이렇게 요즘 나오는 그런 옷이 되겠죠. 절대 지금 옷이 다 떨어져 가는 옷을 입으시는 분이 있나요? 없죠. 바꿔도 다 새 옷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남자 모델도 옷을 많이 입힌답니다. 남자 모델들은 거의 이렇게 양복 스타일밖에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남자 모델한테 특이한 걸 입힐 기회들이 없어서 제가 일부러 그런 쪽을 많이 디자인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제 패션쇼도 한번 그 워킹할 때 음악도 사용할 할 겸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루엣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새길로 빠졌죠.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한 게 많이 아마 이렇게 수업을 안 받으셔도 아 그래? 오늘 저녁에 당장 가서 뜯어버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분명히 그런 좀 이렇게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한마디 하시면 두세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이제 입문하는 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다 그 스타일,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이게 다 모두 스타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루엣과 스타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실루엣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기초적으로 보여지는 아우트라인이라면 스타일은 뭔가 다 갖춰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 옷에, 저 가방에, 저 모자에, 저 신발에 지금 뭔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정의해 보는 게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일에는 굉장히 옷뿐이 아니죠. 그죠? 네, 옷뿐이 아닌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럼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야 된다든지 무슨 학부형의 입장이거나 사돈을 만나야 된다든지 이런 입장일 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고 할 때 신발을 뭐 신고 가시나요? 구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발가락만 딱 끼는 이런
샌들이 있고, 그죠? 앞을 다 덮어버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스타일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그 스타일을 책임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90년대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 나이가 됐을 때, 아유, 우리 뭐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는 그 패션이 꽂았어. 이거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얼마든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때란 얘기죠. 그래서 연구를 뭐 어떤 게 이쁜가 막 이렇게 하나만 고르지 않고 나한테 의상이 어떤 게 있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신발이 어떤 게 좋을까. 모자가 어떤 게 좋을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번 모자 쓰고 오셨는데 아무도 제가 싫어하는 걸 안 하고 오셨네요. 제가 굉장히 꼭 쫓아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은 걸 하고 다니신 분이 있어요. 머리에 이 뭐예요? 미용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 이 붙들어 매는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집에서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 안 떨어지게. 근데 정장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의외로 시내에 나가보면. 정말 보기가 안 이뻐요. 딴 데 다 이쁜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 가서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로.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분이 모자를 쓰고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데 저런 모자가 거의 정장용이에요. 정장용.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뭔가 많이 안 붙어 있는 게 좋아요. 많이 붙어 있다는 건 그만큼 심플한 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반짝거리는 거 막 이렇게 붙이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연세이시고 그럴 나이이세요. 그래서 저도 안경을 끼잖아요. 저도 안경이 몇 개, 이제 여러 개 되겠죠. 또 안경 끼신 분이 별로 없으시네. 어떤 데는 안경 끼신 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패셔너블 하셔요. 지금 오신 분들은. 뭐 제가 싫어하는 걸 안 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반짝거리는 걸 이렇게 많이 그거는 안 좋아 보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 오신 분들은 멋쟁이세요. 네, 그런 적으로 그런 거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너무나 그 멋을 내려면 선글라스 같은 그런 거는 멋을 내도 되지만 일반 안경에다가 막 반짝거리는 거 붙이는 건 좋지 않겠죠. 그러면 신발은 어때요? 일단은 50 플러스이기 때문에 편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에요? 지금 다 신발도 다 잘 신으셨어요. 되게 오늘은 아주 굉장히 패셔너블 하시네 다. 하나 팁을 드린다면 왜 보통의 우리 운동화 있죠. 무슨 러닝화처럼 그 모카신처럼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고 이렇게 막 어디 에어 쿠션이 들어있고 이런 운동화 있잖아요. 그런 운동화는 운동할 때만 신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이게 외출할 때까지 신으면 다른 옷하고 안 어울려줘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 뭔가 왜 저렇게 액티브한 차림을 해야 될까? 만약에 이제 사회생활을 뭐 택배를 해야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 많이 걸어 다녀야 되는 거는 괜찮지만 그래야 되시겠지만 보통의 외출에서 그런 차림새는 되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옷도 잘 안 어울려요. 그건 정말로 운동복밖에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렇게 간단한 팁밖에 지금 못 드리는 거죠. 예. 한번 제가 요거 색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거 한번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 오늘 가서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던 부분이 있다. 이런 분 한번. 네. 키와 체형에 네. 따라서 네. 그 어울리는 실루엣이 좀 있잖아요. 네, 많죠. 예. 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는 네. 그 옷장에 옷은 많은데 네. 옷은 정말 많이 사 입기도 했는데 네. 정장으로 나갈 때는 네. 그 편한 옷을 위주로 제가 찾는 걸 조금 느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편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옷은 어떤 유형인지 네네. 그걸 좀 알고 싶어서거든요. 일단은 제가 뵈니까 체형이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편한 걸 찾는다. 이러면 이제 뭔가 긴장감 없이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평화롭게. 그죠? 직업상 조금 이렇게 좀 안정된 직업을 갖고 계시죠. 이제 요새 좀 쉬고 있느라고 예.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이제 만약에 디자인을 해서 패턴이라는 과정을 해서 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패턴사라는 직업이 있죠. 그 옷을 편안하게 만들고 막 그 사람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여성의 체형에 맞게 편안하게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일자로 걸어 놓아서만 모양만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거든요. 대부분 제가 그동안에 짧지 않은 시간에 연구를 해보니까 디자이너가 자기가 스타일이 날씬하고 이러면요. 뚱뚱한 사람의 불편함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나 마르고 이러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체형이 보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훨씬 그런 연구를 많이 해요. 저는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뭐 40 이전에는 좀 날씬했겠죠. 근데 그 이후에 그게 너무너무 싫고 괴롭다 보니까 이 옷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정장이 되게 불편하죠? 불편한 이유를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정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알마니 패턴식으로 유명 브랜드의 옷이 아닌다면은 대부분 일본식 패턴으로 많이 떠가지고 걸어놨을 때 소매랑 이렇게 일자로 되는 예쁜 모양 그거를 위해서 상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줄이 서너 줄은 기본이고 그리고 막 결박한 것 같은 느낌. 사이즈는 또 자존심 상하니까 77인데 66이라 그러고 66 반. 그 66 반이라는 착상이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까? 그래서 왜 어디 브랜드인데 66인데 작게 나왔어. 77인데 작게 나왔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바디라고 있잖아요. 옷을 만들 때. 5 사이즈, 66 사이즈 이런 거를 기틀을 놓고 기준을 잡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5 사이즈는 사람이 그 사이즈하고 똑같이 옷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입을 수가 없어요. 활동 분량이 없잖아요. 예, 아무리 저기에도 활동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맞게 잰 거에 최소한 6cm가 돼야 돼요. 전체. 그게 딱 맞는 옷이에요. 자켓처럼 이런 이제 뭔가 이중으로 원단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남방같이 얇은 원단도 어때요? 완전히 스판처럼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최소한 4cm, 6cm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벌써 5 사이즈를 지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성품을 사실 때 주의하실 게 작다 크다 뭐 이게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5 사이즈 그 바디대로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뭐 부인 사이즈야 그건 아니고 거기에 여유를 제대로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바지 사이즈 어떻게 사세요? 내 허리는 몇인데 만약에 30인데 32를 줘요. 기분 나빠요. 안 사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거 실제 있는 일이에요. 32를 30으로 붙여놓고 팔아요. 왜 그럴까요? 실제 공식상으로 이 배꼽 위치가 허리예요. 근데 유행 따라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배꼽 위치에서 등분해서 반골반, 골반 사이즈 이렇게 돼요. 그럼 배꼽 위치의 사이즈에서 30이야. 그럼 내려가면 당연히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사이즈가 커진 게 아니라 내가 입는 위치가 유행이 반골반이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모르셨다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수를 이상하게 쓰잖아요. 기분 나쁠까 봐 그걸 줄여가지고 그거 재보면 분명히 32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언더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따가 이제 색깔도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좀 이제 좋아하는 건데도 뭔가 이렇게 편해서 좋은 게 있고
조금 불편한데 모양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있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세요? 나가실 때. 모양을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살 때 잘 사셔야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나에게 너무 불편하면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거를 수선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렇게 할 생각을 아예 하고 사야 되고, 그게 쇼핑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군살도 없으시고 스타일이 절대 나쁘게 나올 리는 없는데 이제 만족스럽지가 않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주로 지금 입으신 건 여기 편하게 오셔서 그렇지만, 만약에 스커트를 이제 원피스 스타일을 입는다면 어떤 스타일을 입으세요? A라인을 허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퍼진 스타일, 그러니까 아주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하시네. 그죠? 그럼 벨트를 매시겠네요. 벨트 멜때기. 예, 근데 충분히 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실루엣을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그 옷은 나가면 그냥 실루엣은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키가 165 이하, 그러니까 163 이하인 사람인 경우는 그 A라인 기본 실루엣이 어디 선까지 와야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키나 이런 거에 이제 별로 방해를 안 받나,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기성품은 그런 데이터와 상관없이 나오죠. 이 정도는 뭐 알아서들 잘라 입든지 말든지 이렇게 만들어, 진짜로요. 그거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길게 하면 알아서 자르겠는데 어정쩡하게 짧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폼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예쁜 레이스를 덧댈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어드란 뭔가 덧대 입는 거잖아요. 요즘에 망사 같은 걸로 속에 슬립처럼 따로 이렇게 입고 또 그걸 입는다든지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A라인이 무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실루엣이에요. 여러분 50 플러스에게 가장 편한 실루엣이 코쿤 스타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뭘까요? 예, 예, 그게 이상하게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항아리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그런 말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코쿤 스타일이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재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알, 고치 이런 모양 있죠. 근데 그게 의외로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코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H라인이나 뭐 A라인이 조금이라도 퍼졌어요. 그거는 예전부터 절대 패턴의 스타일을 안 바꾸는 패터너의 책임이에요. 그죠? 이런 실루엣은 생각 안 하고, 아니 여기는 퍼져야 돼, 이렇게 해야만이 기습 팔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옷이 있다면 끝을 조금이라도 적어지게 한다면 갑자기 굉장히 세련된 옷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키가 작고 크고 상관없이 그런 스타일은 누구나 어울려요. 또 H라인도 누구나 어울리고. 예. 키가 작으면 이 위에 거를 짧게 입어야 돼, 길게 입어야 돼요? 대부분 아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근데 짧게 입으면 어떻게 돼요? 더 몽탁해져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이걸 짧게 입고 밑에를 길게 입어서 커 보이게 할 정도라면 엄청난 하이힐을 신어야 되겠죠. 그죠? 그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한번 이 여러 가지를 입어보고, 그래서 요새 아주 좋은 기성복이 유행인 것은 롱 남방 있죠. 예.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예, 조금 이렇게 오픈을 해놓으면 어때요? 조금 시선이 이렇게 좀 회피가 되잖아요. 이렇게 딱 저희가 아니잖아요. 제가 입은 스타일에 제 키에 맞는 것 같아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더 다행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자카르타 패션쇼를 갈 때 그 지방이 되게 덥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입고 갈까? 제가 패션을 하면서도 날씬했을 때도 미니스커트 팔레 놓는 거 이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더운데, 그래서 그때 입은 거예요. 해서 입은 건데, 그래서 그래도 멋을 내야지, 내 자존심도 있지, 그러면서 여기 와이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내렸다 뭐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더우니까 이걸 속에 안 입었죠. 근데 거기에 갔을 때, 거기 패션쇼 할 때도
엄청난 고민이 엄청난 컬러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 총천연색의 컬러는 그 인도 쪽 그쪽은 우리나라의 컬러 사용하는 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달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과연 무슨 컬러를 들고 가야 인기를 끌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컬러를 사용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흑백만 사용을 해서 그 한 140 몇 점을 가지고 갔는데 그 롯데백화점 패션쇼하고 롯데백화점에 입점해서 또 근데 거의 다 완판이 됐어요. 뭐 열 몇 개 남고 다 팔렸으니까 팔고자 간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예, 생각이 전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인이 원피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코트, 뭐 그냥 브라우스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렇게 입고 다 이렇게 퍼지면은 다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퍼지는 옷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별로 지장 안 받고 밑에 입어도 좋은 스타일이 스커트라면 어떤 스타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딱 붙는 스타일 또는 레깅스 같은 거, 예,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A 라인이 그게 돋보이도록 하면은 촌스러워진다는 거죠. 이상하게. 그게 아주 막 드레스 이전에는 보통의 사람한테는 키를 더 작아 보이게 하고, 예, 그런 이상한 저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보통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택하실 때 그게 너무 좋은데 A 라인이면 그걸 고쳐서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때 쇼핑을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실루엣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제 열린 교육에 이제 오픈되면 오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저는 이제 여러분을 같이 이제 들으시라고 얘기해서 개인적으로만 말씀을 못 드려서 그게 좀 또 죄송하네요. 아까 저 뒤에 계시는 예. 보통 유행을 이렇게 할 때 유행을 안 따라가면 굉장히 촌스럽게 보이는데 네. 유행을 안 따라갔을 때 나에게 편하고 기능적으로 좋은 옷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유행을 안 따라가면 굉장히 좀 어색하고 입고 나가도 조금 내 마음에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그걸 어긋나고도 내가 좋은 대로 내 개인적인 취향대로 나가야 되는지. 지금 입고 오신 게 유행에 맞다고 생각해서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바지가 좀 쫄리려도 바지가 통이 넓지는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유행을 얘기하는 세대의 그 패션은 거의 90년대생, 20대, 30대 초반 미시 뭐 이런 그런 계층을 위해서 유행을 얘기하고 논하고 다 그러잖아요. 모든 곳에서. 근데 시니어를 위한 유행은 없죠. 그죠? 근데 우리 20대, 30대, 40대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뭐가 유행하면 좋겠어요? 다 내 거예요. 내가 다 활용하면 돼요.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50대니까 요 색만 입어야 돼. 이거 곤색, 검정색 이래야 돼.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게 바리케 쳤다 그럴까요?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제가 이제 있는 사무실이 도남동인데 거기 약국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 정말 한 80에 가까우신 분인데 귀찌에 뭐 막 근데 그분만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화려하게 멋을 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그러면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반바지 좋아하세요? 반바지? 그리고 차를 많이 갖고 다니시죠 요새요. 그죠? 그러면 걸어 다니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다 외출복 차림을 해요. 근데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차 안도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거죠. 남의 눈은 생각 안 하고. 그죠? 집에서 입던 그냥 속옷 같은 걸 입고 나오든지. 근데 그거는 정말 꼴불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남의 눈도 생각해줘요. 엄연히 패션이란 디자인이란 제3자가 보는 거를 또는 그 여건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자기만 좋으면 자기가 그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게 좋으면 그렇게 활보를 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짧은 시간에 그래도 한 개라도 얻어 가셔야 되니까 반바지가 정식대로 벨트면은 반바지가 있고 그냥 요즘에 그 마 같은 걸로 시원하게 고무줄 들어있는 반바지 있잖아요. 근데 고무줄 들어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예. 고무줄 들어있는 편한 반바지를 입었어도 위에를 똑같이 편한 티셔츠를 입지 않으면 돼요. 예, 이렇게 하와이안 셔츠 같은 남방이라든지 이렇게 입으면 전혀 예의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끼 러닝을 입었다. 그러면 그 가족만 좋아하겠죠. 그죠? 네,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멋도 있고 유행도 좋지만 품위라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야죠. 뭐 아주 품위 있는 저 고상한 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젊은 사람들한테 약간은 기감이 되는 행동을, 패션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죠? 그 모자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됐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냥 뭐 검정색 이런 단색 말고 굉장히 예쁜 색깔이 많이 나와요. 야구 모자로. 조금은 투자하셔야 돼요. 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수록 멋을 낼 수가 있어요. 비싼 안경테 저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비싼 거 몇십만 원짜리 하면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 학생용으로 저렴한 것도 멋쟁이 많아요. 그 렌즈만 좋으면 되잖아요. 렌즈만 좋은 걸로 해서 몇 개 갖고 뿔테 나올 때는 저도 안경을 끼니까 그 느낌을 너무 잘 아는데 뿔테를 끼면 되게 불편해요. 여기 뭐가 하나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것 같고 느낌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대부분 가느다란 테를 하잖아요. 근데 외출할 때는 그렇게 들여다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약간 다 멀리 보잖아요. 그럴 때 뿔테 칼라를 많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멋쟁이가 돼요. 뿔테 안 써보셨죠? 네. 가셔서 이제 조금 이따 할 작업처럼 이렇게 대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이런 것도 있나? 저는 학생들, 나이 어린 학생들 수업할 때는, 들어갈 때는 그 핑크색 요만한 테를 끼고 들어가요. 하얀 거나. 왜냐하면 30, 40대 젊은 교수도 많거든요, 요즘엔. 근데 막 그냥 근엄하게 이래가지고 들어가면 제가 무슨 철학을 가리키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분위기라도 우울하게 만들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거에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근데 반응은 너무 좋아요. 예. 신발도 마찬가지. 신발이나 안경이나 이런 소품에 컬러를 많이 부여하세요. 예. 너무 무채색 이런 거 사랑하지 마시고. 예. 우리나라는 거의 언제 장례식에 갈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언제든지 가도 상관없는 복장이 전부 있어요. 저는 이제 짧게 이야기 드리면 이 검은색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항상 밝은 거, 뭐 아이보리, 환한 거 이런 거 좋아했는데 언젠가 굉장히 조금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그 컬러 옷이 입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때부터 검은색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행동도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찌겠죠. 그러니까 검은색밖에 못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선 이제 조폭의 입단만 하면 되게 생겼다고 이제 검은색 일색으로. 근데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큰 상을 올해 2개나 받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이런 수업도 해야 되겠고 저런 수업도 해야 되고 이런 막 아이디어도 내고 활발하게 뭔가 생활을 바꾸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검은색이 입기 싫어져요. 그리고 컬러 쪽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99% 이상의 여자분들하고 수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컬러 입고 온 거 표정만 눈빛만 딱 봐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다 알아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럼 재미있는 시험으로 자 무채색을 즐겨 입으시는 분 그리고 막 컬러풀하게 즐겨 입으시는 분 어느 분이 더 성격이 뭐가 낫을까요? 막 그냥 와일드한 색을 빨간 거 입었다가 막 그냥 노란 거 입었다가 막 이런 분이 있고 한 분은 그 무채색의 경계가 블랙하고 그레이 회색 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이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이 조용하고 되게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인테릭하고 이럴 걸로 생각하죠. 그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아우 저 사람은 저 색깔이 뭐야? 저 오늘 뭐 무슨 날이야? 혼자만 입지 막 이럴 정도로 거부감이 있게 입는 건 우리가 안 입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에요. 그분은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서 해소를 다 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 있죠. 뒤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트집 잡고 피곤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제가 이렇게 저뿐이 아니라 이렇게 연구한 결과 거의. 근데 조용하게 무채색을 주로 입고 이런 분들은 어때요? 내공으로 내 모든 것을 쌓고 뭐 인내심 내지는 뭐 여러 가지를 자기 혼자 발전시키다 보니까 누군가의 어떤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꼭꼭 닫아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3자가 보기에는 까다롭죠. 까칠하다고 보죠. 자기 선에 안 맞으면 다 이제 뭔가 태클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뭐 우리 청년 때 면접이야 정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시니어 분들이나 50대 이후에도 면접을 보러 갈 일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활동들 하시니까. 그럴 때 뭐 입고 가시나요? 그냥 정장 입고 가시죠. 그죠? 근데 정장 입고 오라고 안 했는데 정장 입고 가시죠.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켓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바지, 찢어진 바지를 입고 가든 상관없어요. 그런 데서 나를 좀 놓아서 굉장히 멋을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편안해져. 멋지든지 말든지 그렇게 내가 안 해보던 것을 갑자기 한 군데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많이 기분도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자기 스타일을 찾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요걸 조별로 하나씩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서로 봐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조에서. 그래서 그래서 또 자기도 또 봐야 되니까 거울을 그래서 하나씩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드리면 자기 컬러 찾는 여기에 하나 이렇게 색종이를 붙여도 좋고 뭐 조그맣게 오려서 붙여도 좋아요. 예, 그래서 일단 찾았으면 찾았다. 그리고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아셨죠? 조마다 한 분씩 오셔서 자기 조건 한번 챙겨가 주시면 조장은 아니어도 내가 오겠다 이러신 분. 예. 자, 요게 한 사람 분량이에요. 근데 지금 요거를 쓸 거고 호축해서 안 하는 게 이거 붙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네네. 그래서 예, 요까지. 한 사람 분량이죠. 네네네. 한 사람 분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갈라서 할까요, 우리? 네. 이렇게 하고. 따뜻한 컬러
뭐 진한 컬러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얼굴이 까마신 분은 총천연색 다 잘 어울려요, 사실은. 예. 흰색이 없어요. 아, 그러면 공간을 해놓으시면 되죠. 하얗게 피워놓으면 되죠. 그리고 흰색 이렇게 하얀색으로 쓰시면 되지. 네. 저는 이제 코리아 시니어 모델이라는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아시아 관계들이 있어서 오늘 선생님이 강의하시는데 이제 짧게나마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도 같이 기본 걸음걸이 교정이라도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저희 뭐 센터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끝내고요. 저희 여기 센터에 같이 활동하시는 저희 시니어 모델 선생님들이세요. 다 1년 이상 하신 분들이고 지금 현재 패션쇼랑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 좀 이따가 한 분 한 분 시간이 짧지만 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잠깐 걸어보고 자세 교정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선생님들 본인도 그동안 몰랐는데 이렇게 본인은 내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걷다 보면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 오른쪽에서 삐뚤어져요. 그런 것들을 짧게나마 잠깐 교정까지는 아니고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워킹 시범을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Don't wait for love. There ain't no time left for you to wait for love. Gotta grab it, gotta get it, gotta go. Don't pay for love. Ain't nobody love you when you pay for love. True love's from the soul. If you get by me, you better hurry, 'cause you miss your chance to take it slow. Take it from me, you better hurry, 'cause you miss your chance to take it slow. Don't wait fo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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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in't no time left for you to wait for love. Gotta grab it, gotta get it, gotta go. Don't pay for love. Ain't nobody love you when you pay for love. True love's from the soul. If you get by me, you better hurry, 'cause you miss your chance to take it slow. Take it from me, you better hurry, 'cause you miss your chance to take it slow. 아무튼 우리 저기 김서영 원장님께도 감사 박수 드리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열린 교육에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이렇게 콜라보 수업을 할 거예요. 오늘만 맛배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조금 유익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잘 호응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아주 너무 개업식을 잘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